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 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42회 방송입니다. 성장해법 제7호 공무원 개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병역 거부자에게 공무원 자격을 주지 말자. 두 번째는 학교용 위장 전입자의 그 전력을 가진 공무원은 자격을 박탈하자. 세 번째는 다자녀를 가진 그 가족의 엄마에게 공무원의 가점을 주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파는요, 한 가지 해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역 거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는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남성 청년이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죠. 이 헌법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에는 의무가 있고 누구누구에는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체력 조건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다수의 장병들을 위해서 군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그 외에 병역 특권이 있는가 봅니다. 특히 이 반동파 정권 애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마치 병역을 그 면탈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것처럼 뭐 누구에겐 특권을 주겠다, 말겠다, 뭐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로 종교적 문제로 그 병역을 거부하는 애들에게 무슨 양심, 순이 뭐냐 하면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포장하고 색칠하는 그런 짓을 이 반동파 애들이 잘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대체 복무까지 만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렸죠.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 헌법의 내용을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권력자들과 그 동질의 이념성을 가진 그 이제 법관들이 나서서 헌법을 자꾸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병역 거부자는 그냥 거부자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양심적 거부자라고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요, 이제 대체 복무까지 하면은 병역 거부자들에게 공무원이 될 자격까지 주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죠.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병역 거부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있다면 그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개혁파는요, 최근에 아마 그 관례대로 아마 있었던 그 내용이죠.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자에게 병역 특혜를 제공하는 거죠. 부여하는 거죠. 왜 부여해야 되나요? 앞으로 스포츠나 예술인이 정말 특별하게 국제사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이나 뭐 이런 걸 특별한 그 성적을 거두더라도 병역 의무만은 제대로 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 스포츠나 예술에서 성공한 우리 그 청년들은요,
자신이 그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파는 앞으로 그런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100년 정도 지나면요, 인구가 뭐 절반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0.9명 정도 돼요. 한마디로 인구가 줄어간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십조 원의 그 출산 대책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엉터리 같은 대책도 저출산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와 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요, 이 저출산 문제는 그 선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특히 그 반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많은 그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저출산을 높일까, 출산을 높일까? 그리고 그 출산한 그 가족들, 특히 그 엄마들에게 어떠한 좀 특혜나 이익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공무원의 그 자격 차원에서 한번 우리 개혁파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동해. 여기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뭐 고단위 수준의 기술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어디 회사나 직장에 다니다가 임신을 해서 또는 출산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특히 엄마들이. 이런 경력 단절형 엄마들이 공무원이 된다고 그래서 특히 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그 지자체에서 속한 그 아주 소단위 그 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저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다자녀를 출산한 엄마가 원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한 둘 정도는 뭐 출산하게 되면 30대 중후반 정도 되잖아요. 물론 40대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런 지자체 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하게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에게 대한 이런 파격적인 지원은요, 다른 항목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개혁파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쪽으로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출산하는 엄마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양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특권 계급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고위 공무원이면서 위장 전입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심하게 됐는데 고위 공무원이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80~90%가요 위장 전입 전력이 물론 시효가 다 지났지만요, 전력이 한두 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요, 대법원 판사까지 위장 전입 전력이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죠.
자, 그 위장 전입에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사유 때문에 하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투기용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애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하는 그 위장 전입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알레르기를 반응이 일으키니까 부동산 투기용 그 위장 전입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거의 사회 문제가 되지 않죠. 뭐 자기를 그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은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 학교 애들용 위장 전입은 또 서로 눈치를 봐가며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보수 우파의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도요, 학교용 위장 전입은 한번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대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기용 위장 전입이 그 나빠요? 아니면은 학생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학교용 위장 전입이 더 나빠요? 여러분도 이제 대답이 이제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용 위장 전입이 훨씬 죄질이 나쁘죠. 어떻게 애들까지 그 거짓말 대열에 합류를 시켜요? 그리고요, 부동산 투자는 어른들의 기회를 뭐 일부 몰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제 가진다는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요. 학교용 위장 전입은요, 그 기회를,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축에 속하죠.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런 그 경험이 없지 않고서는 학교용 위장 전입을 봐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 대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학교용 위장 전입에 그 해당이 되는 학생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눈을 속여가면서 만일에 자기가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바로 학교 학생용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모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학생용 위장 전입이 발각이 되면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첫째요, 현직에, 즉 공무원이 현직에 있을 때 위장 전입이 발견이 되면요, 즉시 파면하겠습니다. 둘째요, 퇴직하고 나서도 공무원의 위장 전입이 발각이 되면요, 연금을 박탈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위장 전입자는 공무원이나 정치권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고위공무원, 정치 그 인사청문회를 받거나 또는 국회나 지자체의 그 선거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넷째요, 조금 이거는 좀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장 전입에 해당이 됐던 학생은 즉각 퇴학시키겠습니다. 왜냐?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학교용 위장 전입의 그 나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학교용 위장 전입은요, 악질적이고 거짓말이고요, 위선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이 사회에서 당연히 격리시켜야 하지요. 우리 개혁파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역 거부자는 양심이든 뭐든 간에요, 공무원 자격을 박탈한다. 둘째, 출산하는 엄마들에게 공무원 신청 시험에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요, 학교용 위장 전입 전력 공무원은요, 어떤 경우를 따지지 않고 파면하고 연금을 박탈하고 아예 공무원 자격, 고위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도 박탈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